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홉 주지사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독교이자 중국 화교인 아홉 주지사는 그동안 보수 이슬람 단체들의 마음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모하메드의 생일을 기념하는 어느 행사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선보이며 이슬람 교인이 줄을 이루는 참석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주지사는 이슬람 관련 아랍 용어를 활용하면서 모하메드가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지도자라며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전해 들은 많은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홉 주지사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슬람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이슬람교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이슬람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소통 부재가 화두인 한국과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얻으려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보다도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이 한 수 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구상에 민족, 종교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융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외환 시장은 미 달러와의 글로벌 강세 속에 원화가 달러 대비 소폭 절하되는 반면 루피아화는 소폭 절상되는 등 약간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월 22일 미 달러당 12,466루피아로 전주 대비 89루피아 하락 마감하며 0.71% 평가 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는 미 달러당 1,084.7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8원 상승, 즉 0.54% 평가 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 완화로 N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0달러당 원화는 1월 22일 8.76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9원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2일 ECB의 대량 양적 완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22일 양쪽 통화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는 1월 22일 7.27%로 전주 대비 0.45%포인트 하락 마감하며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지속하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22일 5,253포인트로 전주 대비 64포인트 상승 마감하였고 일평균 거래량도 6.4조 루피아 정도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22일 배럴당 48.52달러를 기록하며 한 주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3일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이 타계했다는 소식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시장 초반부터 크게 상승했으며 미국 원유 재고의 큰 폭 증가와 22의 양적 완화 발표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47.78달러에서 46.31달러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20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정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가자마자 대학의 정치학 전문가인 아리 수지또는 이것은 국민의 승리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야당연합의 주도하에 국회는 주지사,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직접 선거가 아닌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유도현호 정권이 제출한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같은 성향의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조코이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위 유도현호의 뒷걸음질이 국민의 분노를 야기하자 민주당은 이를 즉시 직접 선거로 되돌리겠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간접 선거를 폐지하는 내용의 뿌르뿌라고 불리우는 긴급 정부 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자치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후보 등록 등 선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국내 유가를 인하하고 취사용 연료인 LPG와 건축자재인 시멘트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루피아 약세와 고비용 유통구조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당장 내리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여서 이번 가격 인하가 소비자 구매력이나 경제 성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지난 11월의 유가 인상 전 수준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1월 1일에도 프리미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19일부터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7,600루피아에서 6,600루피아로, 디젤 가격은 7,250루피아에서 6,400루피아로 인하했습니다. LPG 12kg 용기 제품 가격은 13만 4천 루피아에서 12만 9천 루피아로 내렸으며 국영 시멘트 회사가 생산한 시멘트를 자카르타 기준으로 50kg 포대 한 포당 5만 루피아 정도 하던 것을 3천 루피아 인하했습니다. 필립 맥 니클라스 BNP 파리바 소속 경제 전문가는 인도네시아는 대체로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증가세는 계속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인 우이의 경제학자 라나는 루피아 약세로 인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자들이 공산품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비용과 대중교통비에도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물류비용은 여전히 높으며 이는 운수업체들이 차량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운용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두 차례나 유가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인상 후 평균 25%가 올랐으며 요금 인하 계획도 당분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인 BI는 이번 유가 인하가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0.2%가량 낮추고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가격 하한선을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제 유가가 더 내리더라도 국내 유가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수디르만 사잇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휘발유 가격 하한선을 리터당 6,500루피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력부가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과 휴가 규정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달 16일부터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나 우스만 인력부 고용감독 총국장은 비공식 인력으로 간주되던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들에게 빈번히 발생되는 불공정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한 최저임금은 가사도우미 월간 120만 루피아, 육아도우미 200만 루피아로 설정되었고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가와 숙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도우미들에게도 고용자와의 고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입 다까리 인력부 장관은 소개업소가 육아 노동자들에게 징수금을 걷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개업체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명당 200만 루피아의 행정비 명목 아래 소개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 고용인이 맞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3개월까지 3명까지를 소개할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 직업훈련협회 마슈디 회장은 언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빼마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투자조정청인 백과빼엠에서의 외자법인 투자활동 내역 보고서를 가장 많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투자조정청이 지난 1월 12일까지 외자법인 투자활동 내역 보고서 엘카페엠을 제출하지 않은 15,528개 업체에 대하여 빼마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했다면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경고장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및 인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엘카페엠 미준수 10대 불량 투자국 가운데 한국 기업이 총 1972개 업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1391개, 중국 1262개, 말레이시아 1391개, 인도 445개, 호주 420개, 일본 395개, 버진 아일랜드, 미국, 대만들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러한 높은 미준수율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향후 투자 인허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하며 인허가 취소 등 피해를 입기 전에 신속히 법인 폴더 제작 및 엘카페엠 입력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서 편의점 허가 지역 규제 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라흐맛 고벨 무역장관은 지난 주말 기존 편의점과 가까운 거리의 신규 편의점 허가 억제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전통 매점인 키오스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상점을 확장하려는 상인들에게는 금융과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마트와 알파마트 같은 편의점들이 대로변이나 사람이 붐비는 지역에서 나란히 영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전통 매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가지역의 제한과 더불어 허가 전 전통 상점의 유무, 일일 24시간 영업 허용 등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허가 편의점 영업 중단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인 아핀도의 다이렉터인 두툼 라한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편의점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 경제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자카르타 지역 편의점 수는 2,254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의 의학적 효능을 가진 식물이 10만 종가량 된다며 대학을 포함 전국의 연구기관에 전통 생약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찬드라 요가 아디따마 보건부 연구개발국장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는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의약품으로서의 개발은 현저히 낮은 상태로 대부분이 서구에서 사용하는 화학 합성 의약품에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지속적인 생약 개발을 통해서 의약품 시장에서 서구 의약품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보건부 직기에 따르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40종만이 식물 양리학과 독성학 개념의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 8종은 추출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전통 생약인 자무 산업의 개발 동료와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허가,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어질 전망입니다. 부스바이오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부 장관은 자무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고 있고 자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차두리 선수의 환상적인 드리블을 받아 2골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고국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교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무득점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법한 손흥민 선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중요한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4강행 티켓을 따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손 선수를 향한 감독과 동료 선수들의 믿음, 그리고 국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손흥민 선수가 골문을 열게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때론 마음처럼 계획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믿음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보여주었던 오늘과 같은 승전보에서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를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한 끝내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한 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